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서점 갔다가 뜨개 책 있으면 좀 사야지 했는데 뜨개 책은 못 사고 이런 식물 관련된 책을 한 권 사들고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신제품이래요. 라벤더 꽃잎이 이렇게 들어간 컵이었습니다. 저 풀어보는 학원 숙제인데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그냥 한번 입어봐 했는데 너무 찰떡같이 딱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힘들게 완성한 거라 저 소매만도 벌써 한 4번 정도 풀렀고요. 어깨는 한 5번 풀른 것 같아요. 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잘 맞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스 14번입니다. 제가 입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조카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조카 사이즈로 바꿔서 완성을 했습니다. 조카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소매만 좀 변형을 했어요.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영어로는 태그를 못 달고 한글로만 태그 달아서 인스타에 사진도 올렸었습니다. 조카가 너무나도 착하게도 이모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연출을 시켰는데 다 따라주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이라 아직까지는 이모 말을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팔 부분 저렇게 고무단으로 해서 길게 떴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옛날에 그 빨간머리 앤에서 다이애나가 입었던 그런 느낌 아실까요? 그래서 앤이 항상 저런 포프소매 옷을 너무너무 입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떴습니다. 이런 연출도 시켰는데 곧잘 따라하죠. 그래서 조카한테 떠준 어거스틴스 1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오늘 뜨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아직도 구매를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제가 아직 마이크를 구매를 안 했어요. 마이크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녹음을 할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산발인데 저의 이 머리 상태를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 자꾸 그 무슨 커피 샴푸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원두 커피를 갈아서 내린 다음에 그 커피 샴푸를 한번 해볼까 봐요. 제가 좀 몸을 이렇게 뒤로 기대도 소리가 잘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가까이 카메라를 가까이 하고 제가 지금 뒤로 기대서 조명을 좀 이쪽으로 하고 지금 남편 거 뜨고 있는데요. 이거 스파스웨터 이거 남편이 겨울 다 가겠다면서 안 입겠다고 하면서도 또 제가 이거를 안 뜨니까 뭐 겨울 다 지나가겠다면서 언제 뜰 거냐고 하도 그러길래 지금 여기 팔 부분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팔을 지금 제가 뜬 거랑 똑같이 줄이면서 뜨고 있는데 줄여도 뭐 팔 폭이 이렇네요. 일단은 요거 열심히 뜨면서 조명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눈부셔. 저 조명을 왜 저기다 갖다 놨지? 잠시만요. 조명을 좀 이렇게. 이거 올리면 되는데, 그쵸? 이거 올리면 되는 거였네. 아무튼 저는 지금 약 1시간 정도 뜨개를 하다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뜨고 있고요. 얘는 드라나 실인데 이게 드라나가 처음에 이제 출시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을 때 저도 작년 7월 달인가 여름이었어요. 그때 구매를 하고
이 실이죠, 이 실? 이 실인데,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너무 이쁘고 막 이래서 저도 이거 골라서 뜨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저 드라나로 뭐 뜬다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요즘은 투쿨 많이 뜨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없네. 아무튼 유행하는 실들이 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저거 야크 실 많이 뜨시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뜨다 보니까 제가 그 로피실을 엊그저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책 있잖아요. 일본 책. 거기에서 제가 뜨고 싶다고 했던 그 니트를 다시 읽었어요. 그 번역기 파파고를 돌려가지고 파파고가 요즘에는 너무 잘 나와요. 그냥 사진만 그 일본 글씨 있는 그 사진만 찍으면 그냥 인쇄물처럼 한글로 딱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파파고 돌려서 대충 뭐 그렇다고 뭐 뜨개용어로 완벽하게 번역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림잡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로피실을 사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다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로피실이 상당히 굵은 것 같아요. 근데 구할 수가 없으면 근데 지금 이 데라나실도 상당히 굵거든요. 제가 지금 5.5mm로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실로 그거 떠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여기 실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남편 거 이거 소매 마무리 하려고 하면 이 무늬 들어가는 색깔 실은 괜찮은데 이 메인 실 있죠, 이 카키 색깔 요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얘는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사면서 그 니트 뜰 거 실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또 실을 사나요? 제가 원래 로피 실은 사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뭐 실을 산다고 해서 지금 산다고 해도 뭐 내일 당장 그거를 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거 뭐 개미지옥도 아니고 이게 실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이 실을 사 모으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쨌든 뜨개를 한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았는데 뜨개 실은 여름에 사야 되더라고요. 여름에 세일할 때. 여름에 그 우리 휴가철에 7월달 막 이때 되게 더울 때 있죠. 그때 울웨어 하우스도 그렇고 니픽스도 그렇고 꾸준히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실을 좀 많이 사야 되는 것 같고 도안은 연말에 사야 되겠더라고요. 도안은 연말에 세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뜨고 싶었던 그 튤립 가디건, 튤립 스웨터 있죠? 그 작가님 것도 기다렸는데 세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득템했죠, 득템. 네, 그때 젠틀맨 가디건 남편 떠준다고 샀던 그 가디건 그 작가님은 세일을 안 하셨어요. 세일하면 어쩌지? 뭐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그때 남편 거 샀거든요. 근데 도안이 생각보다 좀 비쌌습니다. 10유로인가 그랬거든요. 보통 뭐 7유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유로 해서 나중에 이거 세일하면 되게 배 아프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배가 안 아프게 세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도안은 연말에 좀 사두는 게 좋고 실은 여름에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연말에 미리 도안을 다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천천히 우리가 이제 도안 샀다고 당장 뜰 건 아니니까 그 도안 이제 들고 있다가 염두에 뒀다가 7월 달쯤에 여름에 세일하면 그때 이제 실을 사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말에 세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레와수도 뭐 대대적으로 세일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미국 우선이니까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는 별로 뭐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로피실도 지금 사이트에 실이 다 품절인 거 보면 실 가격을 대대적으로 다 올리지 않을까. 지금 요즘에 뭐 부자재 값이 어마어마하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놈의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뭐 계속 번지고 막 이러니까 실가격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실 가공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실 가공하는데 뭐 석유나 뭐 이런 게 들어가나요?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화학 물질 같은 게 좀 들어가겠죠? 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가공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섬유를. 그런 거를 좀 알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저거 보그 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스와치를 내는데 스와치를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4.5mm, 뭐 4mm 뭐 이렇게 다 내라고 하시고 스와치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10cm, 10cm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10cm 당연히 넘죠. 거의 15cm, 15cm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스와치도 뭐 4.5mm, 4mm 뭐 이렇게 다 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실이 아까웠어요. 이게 거의 스와치만 내니까는 한 볼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와치 내는 게 너무 아까웠는데 제가 그 스와치를 내면서 알게 된 게 이 바늘에 대해서도 바늘에 따라서 스와치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와치 낸 다음에 그 다림질을 하잖아요. 그 다림질 하고 나서도 이게 게이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저만 또 이제서 아 뭐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뜨개를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이러시나요 혹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울실이었는데 100% 울실이었어요. 저희 그 뜨개 수업하는 실이 100% 울실이었는데 제가 지금 치아오구 대나무랑 그다음에 스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바늘을 이제 그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 두 개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스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스틸은 제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쉽게 쉽게 좀 잘 떠지는 느낌이라면 이 대나무는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이게 저한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뻑뻑한 느낌이 드니까 힘을 더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 아무래도 힘이 좀 더 가게 되니까 이 대나무 바늘보다는 스틸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게이지를 내보니까 그 스와치를 떠보니까 확실히 그 스틸 바늘은 너무 숭덩숭덩 떠져서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이 대나무 바늘은 우리가 이제 그 학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어 그런 거 보면 이 대나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대나무 바늘이 이제 어쨌든 제가 쓴 지가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는 아닌 1년 가까이 됐네요. 1년 가까이 안 됐나? 제가 이제 대나무는 좀 나중에 사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대나무도 저한테 익숙해져 가지고 길이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잘 떠져요. 대나무 바늘도. 그래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대나무 바늘이 훨씬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대나무 바늘이 좋고 나무 바늘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나무 바늘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뭐 내가 써보니까 잘 못 느껴서 그냥 그랬는데 이 나무 바늘이 내 손에 이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가 자꾸 이제 여기서 쓰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틸 바늘 못지않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대나무 바늘이 오히려 게이지 맞추기도 훨씬 좋고 니트도 좀 더 쫀쫀하게 잘 떠지고 코 모양도 더 가지런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스틸은 아무래도 좀 잘 미끄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코의 그 모양 있죠. 그것도 막 엉망이에요. 막 이렇게 쫀쫀했다가 느슨했다가 막 이게 제가 그 손에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손 힘을 뭐 일정하게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뭐 손에 힘 들어가면 조금 빡빡하게 잘 떠졌다가 힘 빠지면 또 코가 커졌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대나무 바늘은 어느 정도 좀 일정하더라. 그리고 그 스팀 다리미질 하는 거 있잖아요. 스팀 하는 거를 배워요. 보급과정 수업 때 보면 스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스와치를 다 뜨고 나서 제가 이제 스와치를 다렸어요. 스팀 다리미를 한번 쫙 다리고 게이지 내서 계산을 다 끝냈는데, 선생님 딱 보시더니 그 가져가셔서 다시 스팀 다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다려주신 다음에 그거를 게이지를 내봤더니 게이지 차이가 한 컷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게이지를 내가 대충 떠서도 안 되고, 그리고 게이지를 뜬 다음에 스팀 다리미를 하지 않거나 혹은 색탁을 하지 않고 그냥 게이지를 재는 거, 코수를 재는 건 의미가 없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스와치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스와치를 내고 나서 스팀 다림질을 꼭 잘 해야 된다. 사방으로 잘 펴가지고 그거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코가 큰 거일수록, 옷이 클수록 이 한 코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지금 스커트를 뜨는데 그 한 코 차이로 그 코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 처음에는 막 뭐 400 몇 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뭐 그렇다고 뭐 300개로 줄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2, 30코 줄은 것만 해도 정말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차이가 있구나. 스와치를 내고 이제 얘는 팔을 일단 연두색까지, 이 몸통에서 연두색이 지금 한 요 정도 2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팔도 한 그 정도까지 뜨고 나서 그러니까 무늬 하나만 더 뜨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뜨고 나서 오늘 저녁에 남편 입혀보고 나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남편 너 입을 거냐 안 입을 거냐. 안 입으면 내 사이즈로 뜨겠다. 입겠다 하면 이제 남편 사이즈에 맞춰서 팔을 이제 길게 뜰 것이고, 안 입겠다고 하면 그냥 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팔 길이를 이제 적당히 해서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게 자기한테 안 어울린다고 난리예요, 난리. 아니, 여러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아니, 뭐가 그렇게 안 이쁘다는 건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옷이 두껍긴 엄청 두꺼워. 여러분 어때요? 이거 팔 빼고 이렇게 배색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되게 고쟁이를 입고 있어가지고 팔 빼고 이렇게.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만 입어도 괜찮은 것 같다. 소매를 짧게 해도 이쁠 것 같아. 그렇죠?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이쁠 것 같아. 통으로. 응? 그래도 나한테 이거 내가 입을까 그냥? 이거 내가 입을까 봐요. 이거 그냥 제가 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입을까 봐요. 남편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긴 하죠. 커 보이긴 합니다. 이게 기장도 길어요.
소매는 어쨌든 저한테도 엄청 짧은 걸로 소매는 한참 떠야 되겠네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저 좁게 못 입겠어. 아우 더워. 아이, 머리를 묶던지 해야지. 뭐 지금 틀려가지고 다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종 비결 보시나요? 새해 들면 토종 비결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성당 다니고 막 그러니까 토종 비결이나 뭐 이런 거는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외갓집에 숙모가 그렇게 그런 거 잘 보세요. 뭐 숙모도 이제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절에 다니시거든요. 굉장히 정말 뭐 기독교로 치면 독실한 불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절에 가시고, 저는 원래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절에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나 성당은 주말마다 가잖아요. 미사 드리거나 뭐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절에 가시는 분을 제가 못 봐가지고 되게 좋겠다. 매 주마다 그렇게 안 가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보면 항상 절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 숙모도 매 주마다 그렇게 절에 가서 기도하고 때들마다 절기마다 이제 뭔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절에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전국의 모든 절을 다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절은 다 산속에 있잖아요. 그 산속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 1000배? 108배? 108배 그런 것도 하시고, 아무튼 숙모가 이제 절에 가셨는데 뭐 거기 가면은 뭐 책받침처럼 해가지고 그게 뭔가 했는데 보니까 뭐 올해 뭐 좋은 띠 나쁜 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뭐 제 띠가 올해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됐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거 듣고서는 좋다고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게 뭐 띠별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뭐 저랑 나이가 같으신 분들은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숙모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다 똑같나 봐요. 어느 종교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라는 게 좀 약간 염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바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거랑 또 같은 것 같아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럼 나는 믿는 신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뭐 약간 명상이랄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아침마다 그 학원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면은 뭐 투두리스트는 아니고 계획,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뭔가 내가 이제 나의 그런 다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적는 거, 그런 게 기도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왜 그런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책자 쓰시는 분들 좀 보면, 내가 원하는 거를 게 있으면 뭐 한 1000번을 써라 받아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학원 같은 거를 적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서 상기하고 되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염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께 위탁하면서 되뇌이는 거겠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지난번에 키미님이 책을 읽으시고선 클럽하우스에서 방송하셨던 그 책이 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다 읽는다고 하면서 다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인지 가운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좀 읽다 말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제 다시 펼쳐서 읽는데 거기도 마음 챙김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명상보다 좀 더 큰 카테고리래요. 마음 챙김 안에 명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이어그램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우리가 염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생각들이 반복되는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도 약간 그런 명상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저도 그거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책을 읽어보면, 더 읽어보면 해결책이 나오겠죠?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그때 갑자기 이 불안한 마음이 확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집에서 나오면서 차에다가 이제 짐을 실어가지고 이제 공항을 가는데 제가 먼저 나왔고 남편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근데 생각에 남편이 현관문을 제대로 잘 닫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탁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남편이 집을 나오면서 현관문을 꽉 안 닫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꽉 안 닫으면 삑삑 소리가 나다가 그냥 멈춰요. 그럼 이게 열려있는 상태로, 열려있는 게 현관문이 활짝 열려지는 게 아니라 닫혀있긴 한데 이게 꽉 닫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남편이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의구심이 탁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문을 제대로 잘 안 닫아서 문이 열려 있었으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갑자기 이 불안한 마음이 확 들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갔다 오라고 할까. 별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주도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아침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서 문 잠가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내려올까? 이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지? 뭘 훔쳐갈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현금을 그냥 책상 위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그거 가져갈까?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훔쳐갈 것도 없지만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던 남편이, 아니 벌어질 일이었으면 벌써 벌어졌을 거고 벌어진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다고 진짜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즐기고 그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건 그때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저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위로를 해줬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막 동백꽃 보러 가고 막 놀고 막 이러면서 다 그냥 까먹어 버렸는데, 아무튼 저도 그렇게 막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도둑이 될 거라는 불안에 휩싸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이제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저희 여기 이 동이었는지 저쪽 동이었는지 아무튼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거기도 신혼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니까 훔쳐갈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예물들 같은 거를 다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언젠가 도둑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이 한번 그렇게 문을 제대로 딱 꽉 안 닫고 나간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상상을 더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폭이 돼가지고 불안으로 된 게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 도둑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뭐 이때쯤에 저희가 그때는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주택에 2층에 살았었는데, 근데 그 2층 양옥집이기 때문에 옥상이 있었어요. 근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제 방 창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창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높이가 딱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항상 저 창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외가에 갔을 때, 외가도 주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랑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이모가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가 대학생이었고 새벽 막 2시 막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그때 왜 초등학생을 붙잡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거기는 주택이니까 우풍이 심해가지고 창문 앞마다 병풍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안방에, 저기 안방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맨 끝방에 이제 이모랑 나랑만 깨서 새벽 2시에 막 공부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이모가 먼저 도망가 버려서 엄마! 이러면서 이모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막 놀래서 나와가지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깨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후레쉬 들고 나가보니까 옥상에 카페트 널어놓은 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도둑이 들까봐. 제가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이거 남편이 핸드폰을 구매를 해서 이게 택배가 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까보느라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런 도둑 공포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은 없어요. 마커가 빠졌는데, 곰돌이 마커가 빠졌는데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다. 여기 지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잃어버린 마이크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마이크를 사게 되면 3번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비싸고 좋은 걸 사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찍기는 조금 그렇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이크를 쓰려면 카메라랑 따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그 좋은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따로 이제 싱크를 맞추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편집은 이제 뭐 컴퓨터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편집할 만한 컴퓨터도 없거니와 또 컴퓨터로 그렇게 편집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는 제가 뜨개를 많이 안 했어요. 설렁설렁 뜨개를 해야지 하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어거스틴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끝내서 그런지 그닥 막 뭔가를 빨리 뭘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롭지만 이제 저의 그 학원 숙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제 남편한테 커플로 입으려고 했던 그 스파 스웨터 있잖아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냥 제가 입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제가 소매를 뜨면서 저희 남편한테 한번 입혀봤거든요. 입혀봤는데 제가 또다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해버렸어요. 정말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너나 입어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스파 스웨터는 제가 입는 걸로 하고, 마지막 실이 부족해서 오늘 탈의상점에서 이걸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막 왔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해서 이제 소매 한쪽 마저 마무리해서 제가 입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의 니트가 또 늘어났네요. 입을 옷이 많아서 좋습니다. 더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가 봐요. 뛰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창문이 덜커덩 거릴 정도예요. 이 정도 추위면 안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살 빼려다가 오히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요즘 같은 때도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할 거냐, 지금 보고 과정에서 스커트를 만들고 있어요. 스커트 캐스트온은 어저께 밤에 했고요. 밑단만 459예요. 근데 459 너무 많아가지고 징징거렸는데, 보니까 저희 학원 같이 다니는 동기분은 456호라고 하고, 다른 분들 혹시나 싶어서 인스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은 뭐 486호 뭐 이렇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깨갱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증간법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밑단이 450코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플레어 스커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코가 줄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코는 어디서 줄일 것인가? 그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나누기를 하고 뭐 나머지를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마다 몇 코씩 줄일 것인가가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계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작업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이따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 이때 보니까 어제예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한 거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저렇게 숙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위에다가 제 말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오늘 학원을 갔다 왔고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손 잡고 있는 저게 치마 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학원에 가서 저 치마 밑단을 이제 줄여가면서 뜰게 될 건데, 그렇다면 내가 몇 단에서 몇 코씩 줄일 것인가, 이제 그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코스에다가 줄여야 될 그 코스를 나누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누기를 하게 되면 목과 나머지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몇 단씩 몇 코를 줄인다. 뭐 여기 나옵니다. 나누기를 해요. 근데 나누기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누기 하듯이 진짜 그렇게 나누기 그림을 그리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 한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면 그 몫에다가 나머지가 나오는 그 공식에 항상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학원에서 하는데 암만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스커트가 8무늬를 6번을 쪼개가지고 코스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 선생님 분명히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그대로 했는데 안 맞아서 한참을 멍 때리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멍 때리고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가오시는 게 느껴져요. 그 전에 빨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참을 막
봤어요. 봤더니 제가 글쎄 2 더하기 1을 4라고 적어놓고서 왜 안 될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2 더하기 1은 3이죠. 3인데 그걸 4라고 적어놓고 왜 이러지 진짜.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누기가 또 나왔어요. 이제 그 스커트는 지금 다 이제 줄이면서 올라왔고, 다음에 이제 그 허리 밴드 부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쭉 떠온 다음에 허리 밴드에서도 또 이제 코수를 줄여줘야 되죠. 제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코수를 또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제 허리 사이즈 센치와 제 게이지 나온 코수 있죠. 1cm에 몇 코인지. 보통 우리가 10cm에 뭐 27코, 뭐 13코 뭐 이렇게 나오면 1cm에는 점이 들어가면 되죠.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가세요? 아마 저라면 이해가 잘 안 갔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10cm에 25코가 나왔기 때문에 1cm에 2.5코인 거예요. 그러면 2.5 곱하기 나의 허리 센치를 곱해요. 그러면 몇 코가 나오는지가 나오죠. 그럼 그 허리 코와 그 치마 짜서 쭉 올라온 코랑 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한 30코 차이가 났거든요. 그럼 그걸 나눠줘요. 나눠주면 몇 단마다 몇 코씩 줄여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하는데 270 나누기 30을 한 거예요. 여러분 210이에요. 210. 210 나누기 30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글쎄 제가 나누기를 동그랗게 다 포함해가지고 70이라고 적어놓고서 도대체 이건 뭔가 하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선생님 오셨어요. 이 학생은 왜 멍 때리고 앉아 있는가? 선생님 이렇게 보셨어요. 보시더니 아니 이건 아니죠. 70이 아니죠? 7이죠? 그래서 내가 네. 그때서야 근데 이제는 뭐 이런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참 어이가 없구나. 나도 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나누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 학생을 데리고 이 증강법을 설명을 한다는 게 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 세고 빼고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뜨개질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는 필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소양이 좀 갖춰진 다음에 뜨개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뭐 저처럼 잘 못하시면 계산기가 있으니까 네 계산기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뜨개를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 지금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수육을 삶고 있거든요. 남편이 자기가 지금부터 1시간 이게 주름인 건지 김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검게 나오죠. 아무튼 1시간 있다가 도착하니까 수육을 해놔라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육을 삶고 있습니다. 수육 삶을 때 뭐 넣으세요? 저는 처음에 막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 넣고 끓입니다. 미림? 좀 소주가 없어가지고 술은 못 넣고요. 커피? 그 다음에 그 올리브 잎인가? 그 무슨 잎이죠? 월계수잎? 그거는 떨어져서 그거 넣고 후추, 생강, 마늘, 파, 양파? 양파만 빼곤 다 가루예요. 양파랑 파 빼곤 다 가루를 넣습니다. 마늘도 그냥 생마늘 넣네요. 통마늘. 그리고 수육 삶은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면 맛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김치찌개를 끓여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가 없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주신 김치, 김장김치는 다 먹었습니다. 벌써 김치가 없어요. 김치 킬러예요 제가. 김치를 사 먹던지 저는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에는 겉절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를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거 스커트를 뜨고 있습니다. 스커트 아랫단이고요. 450호입니다. 지금 틀리지 않으려고 계속 확인하면서 뜨고 있어요. 이 450호를 틀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무늬 하나하나 지금 다 뜰 때마다 확인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뜨개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내 코도 잃어버려요. 내가 내 코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무늬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생각은 지극히 가볍다. 그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 뭐 바람, 뭐 이런 거랑 같다. 얼마든지 많은 생각을 하고 저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식이라는 거. 인식. 뭔가를 인식을 했을 때 그때 뭔가 변화도 찾아오고, 그게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봐야 우울증만 생긴대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예요. 그 생각은 또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계속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고 나 혼자. 근데 그 생각이 현실성이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전혀 이상적이지가 않고 현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그러면서 기분은 나빠지고. 그게 이제 불안의 시초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습관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는 연습, 그런 과정을 설명한 책이 불안이라는 중독, 그 책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저 책을 앉아서 그냥 꾸준하게 쭉 읽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제가 잡무가 많은지 이러저러한 잡무들을 하다 보면 이 뭔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코수가 많다 보니까 이 라운드는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꼬임을 방지하고자 제가 케이블을 지금 2개, 3개에 연결했거든요. 지금 케이블 여기 3개가 있어요. 3줄이 있어요. 근데 또 케이블이 또 너무 기니까 또 뜨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들끼리 막 엉키고 막 난리가 나. 뱀 같아요, 뱀. 근데 정작 나중에 이게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는 한 2단 정도 뜬 다음에 알 수 있다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2단 정도 뜨면 이게 편물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때 또 다시 다 풀는다고. 근데 이 450호를 풀러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저 그냥 울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언제 해? 막 이럴 것 같아요. 얘는 이 스커트는 진짜 프루시오 하면 정말 멘붕 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엠버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엠버 함들을 하고 있는데 좀 엠버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엠보가 힘들긴 합니다. 이 무늬가 일단 너무 많고요. 배색이긴 한데 배색을 떠나서 일단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힘든 요소 중에 하나고요. 배색도 3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색깔이 이제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핏 자체가 굉장히 품이 크고 짧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사이즈에서 오는 어려움도 좀 있어서 이거를 좀 풀러가지고 다시 하신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엠버는 저도 진짜 힘들게 막 하고 있어서 이게 완성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팔도 이제 반팔이 있고 긴 팔이 있거든요. 근데 반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숏노우가 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 숏노우 하는 것도 싫어서 지금 도안도 없이 원래 지금 이 아이패드에 이 도안을 켜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안도 안 켜고 그냥 메리아스로 뜨고 있습니다. 메리아스로 지금 제가 이거 길이는 팔꿈치를 넘어서 조금 길게 반팔이지만 조금 긴 반팔로 뜨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장이 되면 그냥 모아가지고 두 코 모아뜨기 해가지고 그냥 고무단 떠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고무단은 이제 여기 몸통에 고무단을 꼬아뜨기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꼬아뜨기를 할 생각이고,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기장이. 그래서 얘는 바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바지는 못 입고 스커트 위에다가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엠버를 입기 위해서 스커트를 또 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바지를, 제가 기존에 있는 바지를 그냥 못 입겠어요. 저 주로 청바지 많이 입는데 청바지만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기모 들어간 청바지를 구입을 하면서 스커트도 하나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커트 위에 입던지 아니면 얘는 진짜 원피스 안에다가 위에다가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엠버 뜨기 전에 벌킨도 배색이었고 스파 스웨터도 어쨌든 배색이잖아요. 당분간은 배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뱃사도 배색이네요. 뱃사도 뜨고 있네요, 제가. 어, 그래서 이번에 이거 엠버 마무리하고 에클로그도 다시 수정하고 그냥 뱃사 뜨고 나면 당분간은 배색은 안 하지 않을까. 그냥 단색으로 한번 그냥 쭉 뜨는, 그냥 정말 너무 심심해서 잠이 올 것 같은 그런 뜨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미룬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무엇인가? 미루면 이제 F5만 늦어질 뿐, 문어발은 늘어날 테고, 어차피 뜰 거라면 지금 빨리 떠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엠버 8을 뜨고 있습니다. 전 그 스파 스웨터도 너무 후회했어요. 어차피 완성할 거라면 그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떠서 완성을 했더라면 올 겨울에 좀 더 빨리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 왜 이렇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이상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보시면 5,900회까지 막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보통 뭐 1,000회, 뭐 3,000회 정도? 그런데 이제 5,000회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구독자는 늘지 않습니다. 구독자는 제가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한 10분씩 되는 것 같아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조회수가 올라가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또 영상을 좀 덜 올리시면 제 영상을 좀 자주, 그러니까 더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음.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뜨게 할 때 이게 뭔가 좀 꾸준히 1시간 이상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거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보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꼭 그 코를 빠뜨려요. 그래서 아니 볼 거는 아니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상이면 너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1시간 이상 되면 내가 1시간 이상 꾸준하게 뜨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1시간 이상 되는 영상을 찾아서 요즘에 그 뜨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 왜 영상만 보여주시고 말을 안 하시는지 자막으로 하시면 진짜 뜨개 하면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시면서 이 정도라면 나도 유튜브 할 수 있겠는데 결심을 하셨다면 자막 말고요 이렇게 말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뜨개를 하면서 영상을 보려면 볼 수는 없으니까 귀로 들으면서 할 수 있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사는 얘기도 좋고 뜨개 얘기도 좋고 그냥 들으면서 뜨개 할 수 있게. 저는 아직 고수가 못 돼가지고 이런 그냥 겉뜨기도 안 보면서는 못 하겠어요. 지금도 겉뜨기 보면서 이분 말하면서 이게 뜨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거 이렇게 겉뜨기를 말을 하면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늬를 넣거나 배색을 하거나 막 이럴 때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서 말을 하면서는 아직은 잘 못하겠고요.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또 틀려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스팟도 제가 말하면서 했더니 틀려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무한 겉뜨기는 할만합니다. 말하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 무한 겉뜨기를 안 보고는 못하겠어요. 보면서 무한 겉뜨기도 해야 돼가지고 겉뜨기를 언제면 제가 이거를 보지 않고 손만 뜨개를 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뜨개 하면서 이제 살림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밀프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치를 미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새벽 배송으로 이제 온갖 채소들 다 받아놓고선 일주일치 밀프렙 만들고 뻗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채소를 다 씻고 자르고 볶고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 뻗어버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남은 그런 재료들 가지고 김밥을 싸려고 해요. 김밥 싸서 이제 한 끼로 먹고 어, 배달 음식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해서 가공식품도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거, 내 몸에 좋은 거 그런 것만 좀 먹으려고 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여러분 비타민 D 꼭 챙겨 드세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햇볕을 더 많이 못 받고 하잖아요. 제가 또 의료 그런 의사분들 유튜브도 좀 가끔 보는데 햇볕 보면 비타민 D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한 7, 8월 날씨 그때 햇볕에 한 30분 이상 쬐을 때이래요.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택도 없죠. 특히나 요즘에 뭐 춥고 막 이러니까 밖에 더 잘 안 나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안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 D는 꼭 섭취를 해야 된다. 비타민 C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 알약 먹는 게 싫어가지고 레몬즙 마시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확실히 레몬즙을 마시면 좀 달라집니다. 얼굴빛도 환해지고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감기 기운 있거나 조금 피곤할 때는 비타민 C, 비타민 D 항상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별 얘기 다 하죠. 그냥 제가 사는 얘기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남편 퇴근하고 온다고 하니까 남편 오기 전에 오늘은 밀프렙 남은 재료들 모아가지고 김밥 싸려고요.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는 좀 영상을 제가 빨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